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하나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며 어렵게 낳은 아이 하나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나님 때문에 3번의 시험관 시도 끝에 얻은 아이라 제겐 아이가 정말 소중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게 완벽한 남편보다 아이에게 완벽한 아빠를 더 원했습니다. 제게 조금 다정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하길, 제게 좀 무관심하더라도 아이에게만큼은 모든 관심을 쏟아주길 바랬거든요. 그렇게 큰 욕심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남편은 그 어느 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아이에게도 무심하고 다정함과는 거리가 먼 남편이었어요. 여보, 이번 주에는 진우랑 같이 시간 보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아, 맞다. 미안. 나 회사에 일이 있는 걸 깜빡했네. 또? 당신 지금 몇 번째야? 지난주에도 회사에 급한 일 있다고 애 바람 맞췄잖아. 아빠랑 같이 캠핑 간다고 얼마나 신나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 못 지켜? 내가 어기고 싶어서 어겨? 애 실망시키고 싶어서 시키냐고. 회사 생활이 그렇고 사회생활이 그런 걸 어떻게? 너는 알만한 사람이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이제 아빠한테 정 붙이고 유대감도 쌓아야 하는 시기에 그렇게 애 나몰라라 하고 회사 생활에만 몰두하는 게 당신한텐 좋을 것 같아? 진우 지금 5살이다. 나중에 크면 기억도 못하는 나이인데 오바 좀 하지 마. 제발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 좀 해달라는 말에 남편은 그렇게 쌀쌀맞게 대꾸했죠. 저라고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애 낳고 산후조리할 시기에나 쉬었지 친정 엄마한테 신생아 맡기고 출근한 게 접니다. 그러니 회사 생활이 어떤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조금만 일찍 퇴근해 아들이랑 함께 시간 좀 보내달라는데 평일에도 남편은 회식으로 바빴지요. 물론 남편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다소 보수적이라 회식 같은 자리가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지인들 말 들어보면 그렇다고 매번 반드시 회식에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아이와 아빠의 유대감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남편은 자기 원할 때만 아이를 찾으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바라는 아빠 역할은 제 남동생이 다 하고 있었어요. 매형, 이번 주도 바쁘대? 몰라. 아주 자기가 무슨 회사 대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회사원이라니까. 매형도 부지런히 돈 모으고 싶어 그러는 거겠지. 진호 아직 어리니까 누나가 좀 이해해줘. 어려서 그러잖아, 어려서. 이제 학원 다니기 시작해 학교까지 가면 애랑 이렇게 시간 보낼 일이 얼마나 있어? 기억도 못하는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 결국 아빠와의 유대감은 그 시기에 만들어져서 평생 가는 거라는데. 그렇다고 뭐 너네 매형이 집에 있다고 애랑 놀아주기라도 하면 몰라. 솔직히 지금 같은 삶이면 이혼해 사는 게 더 낫다 싶어.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있는 집이랑 아예 없는 집이랑은 좀 다르지. 나도 매형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볼게. 오늘은 외삼촌 데이. 고마워 성준아. 너 쉬는 날도 별로 없는데. 나 지금 이거 진우한테 평생 울고 먹을 생각이야. 외삼촌이 피 같은 휴식 시간을 다 너한테 썼으니 효도하라고. 갔다 올게 누나. 진우야, 엄마 갔다 올게요 해야지. 엄마, 빠빠이. 삼촌이랑 놀고 올게. 남동생은 대학병원 의사로 쉬는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응급콜이 오면 쉬는 날도 달려가야 하는 일상인데 그런 남동생보다 남편이 더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아빠 언제 오냐는 말보다 외삼촌 언제 오냐는 말을 더 자주 했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별 생각이 없나 보더라고요. 진우가
처남을 잘 따라서 다행이네.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 찾는 날보다 성준이 찾는 날이 더 많은데. 당신은 뭐 느끼는 것도 없어? 바쁜 내 대신 처남이 같이 놀아주면 된 거지. 그걸 꼭 나만 하라는 법 있어? 당신 진짜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빠는 나 몰라라 하고 오지도 않는다고 후회하지나 마. 부모 자식 간에는 남들이 범접하기 힘든 힘이 있어.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으로 사람 좀 볶지 마. 말다툼하는 것도 지쳐서 알아서 하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쉬는 날이면 놀아주고 주말에는 제가 키즈 카페를 데려가거나 육아 동지인 친구 가족 여행에 끼어 함께 놀고 다니곤 했어요. 고맙게도 친구 남편은 제 아들까지 챙겨 잘 놀아주었죠. 여운이 넌 좋겠다. 형민 아빠가 저렇게 재밌게 잘 놀아주고. 그건 그래. 싸울 땐 한정없이 밉다가도 애한테 하는 거 보면 그래. 내가 저러니 살지 싶어. 아유, 우리 진우는 언제 아빠랑 저런 시간 좀 가져보나?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일만 하는데 왜 승진은 못하고 연봉은 그대로인지 몰라. 회사 일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유정아, 혹시 진우 아빠 바람난 건 아니지? 뭐? 바람 피울 시간도 없지 뭐. 아니, 들어보니까 회사 사람이랑 그런 경우도 많다던데. 회사에 여자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저는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 회사는 소위 남초 회사로 대부분 남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라 신경도 안 썼던 부분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낌새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문득 제가 너무 아들만 신경 쓰다 보니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도 어린데 너무 회사 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시간 빼는 게 그렇게 힘들까? 남들은 쉬고 싶어서 안달이라는데 진우 아빠는 너무 회사에만 매달려 있고 방심하지 마 너.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친구 부부와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아들이 저녁 투정을 해서 밥을 힘들게 먹인 날이었어요. 밥 먹으면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고 약속한 터라 겨우 먹이고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회식으로 늦는다던 남편이 웬 낯선 여자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손까지 흔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섰지요. 여보, 누구야? 어? 당신이 이 시간에 왜 밖에 있어? 뭐야, 진우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왔어? 요즘 너무 자주 먹이는 거 아니야? 아니 누구냐고. 당신 차는 어쩌고 왜 여자 차를 타고 와? 누구긴 누구야. 회사 사람이지. 한잔해서 차 놓고 같이 타고 온 거야. 대리 부르면 되지. 가정도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 차를 타고 온다고? 왜 그래?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내가 지금 바람핀 현장이라도 잡은 것 같아? 유정아, 생각을 해라, 생각을. 내가 진짜 바람났으면 대리 잡아 집에 데려다 주고 왔지. 굳이 저 차 타고 당신 볼지도 모르는 집 앞까지 타고 왔겠어? 남편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몰래 바람을 피울 거면 어떻게든 주도 면밀하게 감추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 말문이 턱 막혔는데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더 몰아붙이더라고요. 그것도 의부증 초기 증상 중 하나라더라. 쓸데없는 의심할 시간 있으면 애 이런 거 하나라도 덜 먹일 궁리라도 해봐라. 저녁을 하도 안 먹겠다고 버텨서 이거 하나로 설득해서 먹인 거야. 한 번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애 저녁이나 먹여보고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진우 왜 저녁을 안 먹었을까? 엄마가 해준 반찬이 맛이 없었나? 남편은 속상해 대꾸하는 제 말도 무시한 채 애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게 등을 보이며
멀어지는 남편을 보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친구에게 들었던 말도 있고 제 눈으로 목격한 것도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저 마음속이 복잡할 뿐이었죠. 결국 모처럼 쉬는 날이라고 남편이 늦잠 자는 사이 몰래 남편 차량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동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직원과 카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앉은 자리에 여자를 태우고 다녔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진우 아빠, 일어나봐. 아, 뭐야. 내가 오늘은 깨우지 말라고 했잖아. 일어나 보라고. 이거 뭐야? 당신 여자 태우고 다녀? 뭔데? 아이씨, 야, 너 이거 의부증 증상이라고 했잖아. 느닷없이 블랙박스 파일은 왜 열어보는 건데? 당신 하는 짓이 하도 수상해서 열어본 거 아니야. 뭔데? 뭐 오피스 와이프 그런 거야? 아이, 진짜? 아, 그냥 근처 사는 회사 직원. 가까이 사는데 기름값 아깝게 차 2대 돌리느니 한 대 돌리고 기름값 아끼자 이거였지. 그게 공교롭게도 여직원인 것뿐이고 당신이 의심할 만한 일은 전혀 없었고 영상에 소리 녹음된 거 들었으면 알 거 아니야. 그건 남편 말이 맞았어요. 바람인가 싶어 확인해봤지만 사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그런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작위로 열어본 영상들은 비슷한 인사로 시작해 회사에 도착하는 동안 내내 회사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차라리 바람이 난 거면 후련하기라도 하지 그게 얼마나 찝찝한 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람으로 추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결국 저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의심받는 상황 만들지 마. 기름값 그거 아끼겠다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 조수석에 외간 여자 태우고 다니는 거 이해해줄 여자 별로 없다. 내일부터는 하지 마. 내내 같이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내 입장은 어떻게 돼? 와이프가 원하지 않아서 못하겠다는데 그거 이해 못하는 여자면 더욱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나 당신 와이프야. 이 정도 할 권리 있어. 하지 마. 알았다, 알았어. 남편은 궁시렁거리면서도 알겠다고 체념하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태도를 보면 바람을 핀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결국 부부간의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그 뒤로 부부 관계가 알게 모르게 냉랭했습니다. 저에게 말도 없이 다른 여자와 카풀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든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제멋대로 오해해서 자길 나쁜 놈 만들었다고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도 부부라고 함께 지내다 보니 또 없던 일처럼 잘 지내게 됐는데 남편이 그 여자한테 선물을 받아온 겁니다. 이게 뭐야? 셔츠랑 넥타이? 이거 꽤 비싼 브랜드인데 어디서 났어? 카풀했던 여직원이 그동안 고맙다고. 기름값도 따로 받았다면서 이런 걸 선물해줬다고? 기름값은 기름값이고 운전기사 노릇해준 거 고마워서 줬단다. 당신은 좋은 거 아니야? 당신 원대로 카풀 못하게 하고 내가 비싼 옷까지 받아왔는데. 남편은 빈정댔습니다. 카풀을 그만둔 뒤로도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된다는 둥, 회사 생활을 겉으로만 하니 이것도 이해 못 해준다는 둥 불만이 많았거든요. 세상 어떤 남자가 바람난 여자한테 이런 거 받아왔다고 마누라한테 보여주겠냐? 진짜 살기 힘들다 힘들어. 남편은 꽤나 떳떳한 사람처럼 굴었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고 많은 선물 중에 와이셔츠와 넥타이라니요. 가정이 있는 남자에겐 옷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입고 다니는 옷을 고르고 구입하는 건 아내이고 차림새에 아내의 취향이 묻기 마련이니까요.
오래전 첫 사수로부터 그 영역은 함부로 침범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있어요. 혹시나 기혼인 남자 직장 상사에게 선물할 일이 있거든 간단하게 이름난 간식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막상 제가 그 일을 당해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케이크나 구움 과자 같은 간식이었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원래 질투 같은 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셔츠랑 넥타이 선물은 좀 선 넘은 거 아니야? 선물에 선이 어딨어. 유정아, 너 그런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남자와 여자면 무조건 이성적 관계로 보는 그 편협한 생각을 좀 버리라고. 그럼 당신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외간 남자 취향 담은 옷 선물을 받아와도 그렇구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그게 뭐가 어떤데. 옷값 굳고 좋은 거지. 남편은 말이 안 통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과연 남편이 제 상황이 온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전 끝까지 부부간의 의리를 지키겠답시고 생각만 했지 그걸 실행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꾸 제가 의리를 지키지 않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을 볼 때마다 표정 관리가 쉽지 않고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아서 말도 잘 안 섞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께 가족 여행을 갔던 친구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유정아, 너 지금 어디야? 어디긴 회사지.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넌 회사인데 진우 아빠는 왜 식당이야? 식당? 점심시간이네. 점심시간이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업무 도중 점심시간에 여자랑 그렇게 밥 먹고 있는 거였어? 어머 세상에. 나 우리 남편이랑 식당 왔다가 진우 아빠 만났잖아. 여자랑 밥을 먹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파스타집인데 진우 아빠 여자랑 밥 먹고 있는데? 직장 동료인 것 같은데 내가 일부러 아는 척 해봤거든? 그랬더니 놀란 기색도 없이 웃으면서 인사를 받더라고. 거기가 어딘데? 친구로부터 남편이 있는 식당을 알아냈지만 당장 그곳에 갈 수는 없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속만 태우다 집에서 만나 따져 물었죠. 친구가 아는 체를 해서인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태연히 그러더라고요. 뭐, 낮에 여직원이랑 밥 먹은 거 형민 엄마가 그러지? 그냥 여직원 일 도와준 거 고맙다고 밥 사준다고 해서 간 거야. 거기 회사랑 거리도 좀 있던데. 그리고 당신이 언제부터 파스타를 먹었다고 그래? 그런 거 느끼해서 싫다고 나랑 진우랑도 양식집 잘 안 가잖아. 고맙다고 밥 사겠다고 한 사람 성인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는 눈 많은 회사 근처에서 먹기도 좀 그래서 갔다. 먹고 싶은 거 있냐길래 생각나는 것도 없고 얻어먹는 주제에 뭐 먹고 싶다 말하기 뭐해. 그냥 여직원 먹고 싶은 거 먹자고 해서 자기가 잘하는 식당 있다고 해서 간 거야. 그 여자가 그 여자야? 같이 카풀했다던 그 여자? 유정아, 그만 좀 하자. 그냥 깔끔한 회사 동료라는데 왜 그렇게 사람 불편하게 꼬치꼬치 캐묻는데. 내가 진짜 바람이라도 피운 거면 말을 안 해. 그랬으면 형민 엄마 만났을 때 숨겨달라 부탁이라도 했겠지. 적당히 좀 하자, 어? 이게 다 의부증 초기 증상이라고요. 의부증. 남편은 계속 저를 의부증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몰았습니다. 여자 동료와도 충분히 애사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단둘이서도 시간 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 동료랑 뭐까지 해봤냐고 묻자 남편은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뭐까지 하긴 뭐까지 해.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도 봤었어. 영화를 봤다고? 남는 영화 시사회 표가 버려지게 생겼다고 하길래 그럼 같이 가자고 했지. 대체 언제? 언제는 언제야. 그게 한 달 전인가? 토요일인가? 가만, 토요일이라고? 당신 지금까지 쭉 회사 일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토요일?
일 끝나고, 당연히 일 끝나고 시간 내서 갔겠지. 일이 빠듯해서 저녁에 오는 것도 겨우 왔다는 사람이 같이 놀자고 찾는 애 내팽개치고 여자랑 영화 보고 왔다는 거야? 그래. 그건 미안해. 인정. 근데 회사 일 하다가 자연히 그렇게 잠깐 시간 보낸 건데 내가 처음부터 그 여자랑 약속해 나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반응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 뭐 몸 섞은 것만 바람인 줄 알지? 이것도 바람이야. 정신적 바람. 뭐? 이 사람이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네. 만나면 대부분 업무 얘기만 하는 회사 동료랑 뭐 어떻게 정신적 바람을 피웠다는 건데 말도 안 하고 뭐 눈빛으로 통했다, 텔레파시라도 보냈다 이거야? 유정아, 이게 의부증이라고, 의부증. 나 이러면 너랑 계속 못 살아.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당신 지금 이 문제 그런 식으로 가볍게 넘길 거면 그만 이혼해. 뭐? 이건 아니지. 이혼 요구를 해도 가만히 있다가 바람난 못된 놈 취급받는 내가 해야지. 당신이 왜 해?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 억울하면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뭐? 법정?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나는 절대 유책 배우자인 거 인정 못해. 네가 원하는 이혼이니 재산 분할이고 양육권이고 다 요구하지 말고 그냥 나가. 난 그 어떤 권리도 양보할 생각 없으니까. 뭐야?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크게 싸운 것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했지만 그게 바람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유일하게 함께 있는 정황을 손에 넣은 건 블랙박스 영상인데 영상 내용으로는 바람이라고 볼 수도 없었고요. 회사 동료와의 관계로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 그러면 시간을 들여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게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바람이었는지 정말 단순한 동료 사이였는지 알 길이 없게 딱 그만한 선을 지켰거든요. 저는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결국 저 역시 그 부부간의 의리를 저버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2판 4판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남편이 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해주기로 한 거예요. 원래 저는 모든 생활을 아이 중심으로 맞춰 생활했었어요. 하원은 친정 엄마 도움을 받고 친정에 들러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 저녁을 먹이고 아이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남편에게 역지사지의 맛을 보여주려면 아이에겐 미안했지만 당분간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식 자리부터 참석한 거예요. 이 과장, 어쩐 일로 회식을 다 참석한 거예요? 애 있다고 너무 회식 나물나라 한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애 엄마 티냈지?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이가 기다리면 엄마가 달려가야죠. 그럼 오늘은 남편분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남편에게 회식 참석 통보를 해놓고 친정에 들러 애를 데려오라고 연락을 해둔 차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무슨 회식이냐 되물었지만 답장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회식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어요. 근데 참 웃기죠. 자긴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으로 기본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으면서 일주일에 그 한 번을 못 참더라고요.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애 엄마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회식으로 이 시간에 들어와? 내가 말했잖아. 오늘은 부장님까지 참석하시는 회식이라 늦은 시간까지 빠지기 힘들다고. 그래도 난 당신처럼 자정 넘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유난이야? 너랑 내가 같니? 너는 애 엄마야. 진우 걱정도 안 돼? 애 아빠가 데리고 있는 애를 왜 걱정해? 왜? 내가 걱정할 일 만들어놨어?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치자 남편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파에 앉은 채 불만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안방으로 들어왔죠. 남편 앞에선 태연한 척했지만 그게 은근히 스릴 있고 통쾌한 일이더라고요. 이 맛에 복수들을 하나 싶을 만큼 웃음이 실실 나왔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란듯 회식에 나가자 이젠 하루가 멀다 하고가 아닌 매일 회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 엄마가 당신 언제 오냐는데? 나 갑자기 회식 생겨서 늦어. 오늘은 당신이 데려가. 내가 언제 끝날 줄 알고. 당신은 언제 끝나는데? 몰라. 뭐 아무튼 당신보다는 늦겠지. 제가 남편과 그런 유치한 싸움을 하게 될 거라고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결국 저는 그날 저녁만 먹고 바로 친정에 가서 애를 데려왔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역지사지 해줄 일이 회식만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 10시쯤 됐을 거예요. 동료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물론 제가 미리 그 시간쯤 연락 한번 달라고 해둔 거지만요. 성철 씨. 역시나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직급이 아니라 그 동료 직원 이름을 불러 신경 쓰이게 했거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한쪽 어깨에 핸드폰을 받치고 거실과 주방을 오가며 집안일을 하며 통화를 했죠. 그 신규 캠페인 브리핑 봤지? 메인 타깃 설정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20대 초반 대학생 위주로 좁혀서 페르소나 수정이 필요할 거야. 쳐다보지 않아도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아시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제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면 집에서 늦은 시간에도 이성인 동료와 통화를 해도 괜찮다던 사람치곤 반응이 신선했죠. 아니야. 대학생으로만. 취준생은 제외하고 비활동적 소비자 말고 SNS 활동 활발하고 체험형 소비를 선호하는 그룹으로 잡아줘. 서베이 질문도 그 기준으로 추가 수정도 하고. 늦은 밤에 미안해. 팀장님이 하도 쪼아대니 며칠 좀 밤낮 없이 바쁘겠네. 응, 고마워. 내일 회의 때 봐.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집안일을 하는데 남편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 섣불리 나서지는 못할 거고 그 성격에 속이 좀 끓을 것이 분명했죠. 그렇게 남편 앞에서 전화통화한 게 몇 번 되니 결국 남편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회사 일이 바빴다고 집에까지 일을 끌고 와? 그러게, 갑자기 일이 많았네. 승진이라도 시켜주려나 보지. 결혼한 여자가 아무리 일이라지만 어린 남자 직원한테 그러는 거 추태야.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까지 나이든 여상사 전화 받고 싶겠어? 받기 싫은 회사 동료 전화에 여상사 남상사가 어딨어? 그렇게 따지면 당신 전화도 곱게 받을 사람 하나 없지. 내일이야.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당신 회사 일이나 해. 왜 안 하던 짓을 해? 의처증이야? 뭐? 참나. 이판사판 공사판이라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고요. 그 뒤로도 저는 주말에도 회사를 가봐야 한다며 나와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들어가거나 진짜 후임들 불러다가 밥 사주며 시간을 보낸 뒤에 들어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후임 중 하나가 생일이라 제가 와인바에 데려가 시간을 보낸 뒤 돌아온 길이었어요. 택시 타고 가겠다고 했더니 와인을 마시지 않은 후임 대리가 가는 길에 태워다 주겠다고 했죠. 보통 때 같았으면 택시 잡아버렸다고 그냥 자리를 피했겠지만 불현듯 남편 일이 생각나 덥석 타게 되었죠. 와인으로 알딸딸해진 게 기분이 좋기도 했고 집까지 태워다 준 게 너무 고마워 인사하는 표정이 좋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면서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된 거예요. 남편은 죽일 듯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그랬듯이
뻔뻔하게 굴었죠. 제정신이야? 뭐가? 술에 취해 남자 차에 탄다고? 당신 그러고도 애 엄마 맞아? 대체 애 엄마라는 자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놈의 애엄마. 애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처마시고 여자 동료차도 잘만 얻어 타고 다니던데 애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는 법 있어? 미야, 그래서 지금 너 나랑 똑같이 해서 복수라도 한다는 거야? 착각하지 마. 너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질투라도 할 것 같아? 저기요, 김진태 씨. 질투 유발은 사랑이 있을 때나 가능하죠. 내가 당신 질투 유발해서 뭐 하겠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랑을 하기라도 하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지금 당신 하는 짓이 결혼한 여자가, 그것도 애가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짓인지. 물어볼게. 결혼한 남자가 그것도 애가 있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인지도 같이 물어봐야겠네. 야, 이유정! 조용히 해. 진우 깨니까. 안 그래도 아빠 안 찾는 애한테 공포심까지 심어주려고 그래? 나 떳떳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당신 하는 말 듣고 깨달은 바가 많아서. 나는 회사 생활도 내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1순위는 가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남들 다 가는 회식도 애엄마 티내면서 빠지고 집에서 야근하겠다고 일거리 가져오고. 근데 나도 당신처럼 좀 열심히 회사 생활 해야겠다 싶더라고. 그뿐인데 뭐 문제 있어? 남자랑 여자가 같아? 남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위해 회사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일이라도 잘리면 당신 월급 하나로 진우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말 잘했네. 그럼 내가 일 안 하면 당신 회사 월급 하나로 진우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산더미같이 남은 대출금에 애 크면 크는 대로 들어갈 돈에 결국 당신 능력 부족해서 나 막달까지 회사 일하고 애 낳고 한 달 만에 복직했어. 뭐 대단한 돈 벌어다 주는 것처럼 말하지 마. 그러면서 세상 일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루도 안 쉬고 회사. 참나. 누가 보면 돈 1,000만 원이나 벌어다 주는 줄. 야, 너 말 다 했냐? 이게 진짜? 왜? 치게? 와, 쳐봐 어디? 아유! 결국 저희 부부는 그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죠.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선반에 있던 물건을 죄다 바닥으로 집어던졌고 바닥에 튄 물건을 맞아 살짝 피가 났거든요. 전에 없던 행동을 보이는 것도 무서웠고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나기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일로 이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순조로운 이혼은 아니었어요. 애를 데려오는 게 저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고 생각했는지 양육권을 물고 늘어졌거든요. 하지만 법이 남편 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육아 참여도로 보나 아들과 만들어진 유대감을 보나 절대 남편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었거든요. 아들의 심리 검사에서 아버지는 없는 존재였고 무섭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괜히 아들의 진심까지 알게 되었으니 남편의 완벽한 패배였죠. 저는 그렇게 8년 만에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된 거예요. 이혼 과정이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저희 엄마처럼 좀 참으라 했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제 이혼을 반대했었고 남자들은 원래 애 같으니 어르고 달래면서 살아야 한다는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애가 될 수 있으며 역지사지가 안 돼 끝까지 사과할 생각이 없는 전 남편과는 평생을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식이 있어 더 안 되겠더라고요. 아들이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남편을 보고 배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만할 때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유정아, 엄마 아는 사람 중에 사업해서 돈 잘 버는 남자가 하나 있다더라. 거기도 이혼해서 돌아왔는데 애는 없대. 그래서 뭐 재혼이라도 하라고? 엄마, 나 진호 아빠랑 이혼한 지 반년도 안 됐어. 근데 갑자기 무슨 재혼이야, 재혼은.
나 이제 남자라면 신물이 나. 그럼 계속 그렇게 진우 혼자 키우면서 살겠다는 거야? 여자가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누가 키우든 둘이 키우다 혼자 키우면 힘들기야 하겠지. 근데 엄마 세대처럼 그렇게 마냥 힘들지만도 않아. 무엇보다 나 진우 혼자서도 정말 잘 키울 자신도 있고. 살다가 진짜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우리 진우한테 좋은 아빠 될 수 있으면 모를까. 나 당장은 재혼 생각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믿어. 응? 부모님 마음이야 알지만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어찌됐든 아무리 안 찾는 아빠라지만 그 자리 뺏은 건 저라는 죄책감도 있었거든요.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들뿐이라는 생각에 아들을 위해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전 남편은 주 1회 면접 교섭 일도 잘 지키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했지요. 그런데 그 한두 번도 보내면 안 되겠다 싶은 일이 생긴 겁니다. 진우야, 내일은 아빠랑 어디 갈 거야? 몰라. 모처럼 아빠 만나는 날인데 가고 싶은 데는 없어? 없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진우, 아빠 만나러 가기 싫어? 응, 아빠랑 있으면 심심해. 외삼촌이랑 놀고 싶어. 아빠랑 있는데 왜 심심해? 아빠랑 같이 살 때보다 아빠랑 둘이 있을 시간이 더 많을 텐데. 아니야, 아빠는 이모랑만 놀아. 나랑 안 놀아줘. 이모? 무슨 이모? 이모, 아빠랑 뽀뽀하는 이모. 아들이 아직 어려 정확한 건 알 수 없었지만 아들 말에 의하면 전 남편은 아들과의 면접 교섭일에 여자를 데리고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든 말든 그거야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앞에서 여자랑 입을 맞추는 게 정상적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들이 놀랬을까 싶어 그 앞에서 내색은 안 했지만 심장이 너무 뛰는 겁니다. 어떤 여자일까 싶었는데 사실 짐작되는 곳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그렇게 바람이 아니라고 날뛰던 그 여자가 자연히 떠오르는 것은 여자의 촉이고 감이었을 겁니다. 알고 지내던 전 남편 회사 동료 와이프에게 넌지시 물어 확증을 얻었고요. 안 그래도 나 진우 엄마 생각나서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어.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회사에 그런 소문이 나? 그래서 같은 회사 여자 동료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났다는 거지? 그래, 그걸로 회사에서도 좀 쉬쉬하나 봐. 그 여자가 이사 조카인가 그렇다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유부녀래. 전부터 둘이만 있는 거 봤다는 말도 나와서 진우 아빠 이혼한 게 그 여자 때문이란 소문도 돌고 자기 조카가 상간녀라는 소문이 도는데 이사도 창피해서 회사에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지. 예상은 했지만 어떻게 예상에서 한치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진짜 바람을 피우고도 숨겼던 건지 정신적 바람을 피우다가 이때다 싶어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둘이 그 어떤 추잡스러운 짓을 한데도 그게 내 아들 앞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해 그렇게 전했죠. 당분간 진우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왜? 진우가 싫대. 당신이랑 있어봤자 심심해서 외삼촌이랑만 놀고 싶다고. 이제 아들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냐? 진호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내가 만날 때마다 얼마나 재밌게 놀아주는데.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나도 진우한테 아빠까지 빼앗을 생각은 없어. 당신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진우 위한 일이면 내가 무슨 일이든 감수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랑 안 놀아주고 이모랑 놀면서 뽀뽀하기 바쁜 아빠한테 가기 싫다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나더러 그것까지 설득해달란 말이야? 뭐? 그 여자랑 어떤 사이였었는지는 하늘만이 알겠지. 어쨌든 난
당신 연애 생활에 관심 없고 애 앞에서 좀 조심하란 말 전하려고 연락한 거야. 당분간은 싫다니까 애 마음 풀릴 때까지 만날 생각하지 말고. 애가 그걸 봤다는 말에 뜨끔했는지 남편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전 남편에게는 아들을 만나는 일도 그렇게 간절하진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할 시기라면 물불 안 가리고 사랑하느라 바쁜 시기라 오히려 거치적거렸을 거고요. 그렇게 아들을 남편에게 보내지 않고 전 남편과 특별히 연락도 없이 지낸 지 한 달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밤중에 애가 배가 아프다며 식은땀을 흘리며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저도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행히 바로 남동생이 생각나 연락했고, 남동생은 그 정도 고통이면 일단 구급차 타고 빨리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이 일하는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됐고, 아들은 맹장으로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급하게 수술실에 들여보내놓고 그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의자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앉은 건데 도저히 일어나 앉을 힘도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함께 살았더라면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그보다 더 대처가 빠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애 아빠라고 애 수술 들어간 건 알려야겠다 싶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지만 전 남편은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굳건했던 마음도 애가 아프니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멍하게 앉아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와 따뜻하게 데운 캔에 든 꿀물을 주었죠. 안녕하세요. 성준이 누님 맞죠? 저 성준이랑 같이 일하는 한정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죠? 밤중에 아이가 그렇게 아프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일단 따뜻한 꿀물 드시고 진정하세요. 성준이가 조카 수술실 들여보내놓고 자기 다른 수술 들어가 봐야 한다고 걱정 많이 하길래 와봤어요. 고마워요.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저도 진우랑 자주 봤거든요. 성준이가 병원에 데려온 적도 있어서. 그래도 맹장이면 다행인 거예요. 우리 교수님, 맹장 수술 그냥 눈 감고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님, 너무 걱정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네. 쉽지 않네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남동생이 의사라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어려서는 지방기둥 뿌리 뽑아서 애 의사시킨다고 괜히 불만도 많았는데 이래서 집안에 의사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하나 봐요. 아니, 누님도 그러셨어요? 저도 누나가 하나 있거든요. 약간 비슷한 포지션인데 누나도 저보고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나중에 부모님 봉양은 저보고 다 하랬어요. 남동생 친구 동료 의사였던 그 남자와 어느새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모든 신경은 수술실 안에 있었지만 그렇게 실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진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손에 꼭 쥐고 있던 따뜻한 캔이 다 식어가도록 남자는 제 옆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었죠. 아들은 무사히 수술이 끝났고 입원한 병실로 남동생과 그 남동생 친구가 자주 찾아와 들여다봐 주었어요. 주사도 싫고 병원 밥도 싫다는 애투정도 다 받아주고 태어날 때는 씩씩하게 잘 버텼다며 선물도 가져왔죠. 아들이 태어난 후 이래저래 신경 써준 마음이 고마워 밥을 사주기도 했거든요. 원래는 남동생이랑 남동생 친구가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남동생한테 응급 콜이 온 겁니다. 어? 그럼 그냥 날짜를 다시 잡자. 너도 없이 나랑 정우랑 둘이 무슨 밥을 먹어. 그냥 둘이 가. 나중에는 또 정우가 콜이 들어올 수 있다니까. 우리 일이 원래 그렇잖아. 걔 시간 내기 바쁜데 누나가 밥 사준다고 해서 어렵게 나온 거야. 아이, 그래도 좀 불편한데. 불편할 것도 많다. 정 그러면 진우 데리고 나가든지. 아, 그래야겠다. 일단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소정의 감사 선물이라도 사서 남동생 편으로 전할 걸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미 약속 날짜는 잡혔고 약속 시간을 다가오니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아들과 함께 만나 식사 시간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원래는 점심을 먹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자기가 아는 기가 막힌 장소가 있다고 해서 가게 됐거든요. 대체 어디길래 흥분해 꼭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을까 싶어 따라가 봤더니 세상에 키즈 카페인 거예요. 어때요? 진우 아주 환장하게 좋아하겠죠? 저도 조카가 있는데 키즈 카페 몇 군데를 데려가도 여기만큼 좋아하는 데가 없어요. 장난감도 많지. 신나는 어트랙션 기구도 있지. 여기 떡볶이 기가 막혀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자주 오나 봐. 저나 성준이나 비슷한 포지션이라. 너무 저만 신났나요? 진우 눈 반짝거리는 거 보이는데. 진우야, 너 여기 가고 싶어? 응, 갈래. 가고 싶어. 진우, 좀 놀 줄 아는 것 같은데 오늘 삼촌이랑 아주 신나게 놀아볼까? 네. 대답이 약한데? 별로 안 신난 것 같은데? 신나는 사람 더 크게 대답! 네. 한껏 들뜬 아들을 보니 저도 신이 나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 전하러 왔다 애 맡기는 것 같아 불편했어요. 키즈 카페는 저랑 아들 둘만 가도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붙잡을 새도 없이 아들을 목마 태우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들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기 직전까지 그날 이야기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삼촌이랑 무엇을 했고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신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바랬던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남편과 신나게 놀다 온 아들이 잠이 들면 남편과는 셋이 함께 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함께 잠드는 그런 삶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들뜬 아들을 보니 기쁘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동생 친구인 그 남자는 종종 연락와 아들과 시간을 보내주었고 따로 만나 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제게 한 번은 연락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제 아들을 살뜰히 살피는 신경 써주는 모습에 자꾸 욕심을 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전 싱글맘이었고 그 남자는 남동생 친구이자 미혼의 능력 있는 의사였죠. 제가 감히 헛된 마음을 품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히 연락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이 찾아와 그러는 거예요. 누나, 요즘 정우 연락 안 받는다며. 무슨 일 있어? 어? 아니, 그냥 딱히 연락할 일이 없으니까 굳이 계속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이상하고.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누나 정우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어? 정우 완전 착각한 거야, 그럼? 뭐? 그럼 정우는 내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 그렇게 연락했다는 거야? 당연하지. 미쳤다고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내 연락하고 만나러 갔겠어? 누나도 모르는 거 아니면서 왜 그래? 아니, 근데 성준아, 그건 아니잖아. 결혼할 나이도 됐는데 싱글맘인 나한테 시간 허비하는 건 정우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지. 결혼할 나이가 됐으면 누나랑 결혼하겠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걔가 나랑 왜 결혼을 해? 뭐가 아쉬워서? 누나가 뭐가 어때서? 이혼한 거? 애 있는 거? 걱정하지 마. 정우 성격 몰라서 그래? 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자기가 좋잖아. 완전 직진이야. 아마 누나가 3번 이혼했다고 해도 4번째 남편 한다고 할걸? 그래도 걔네 집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까운 아들 죽 써서 개 줬다고 생각하겠지. 누나가 걔야? 왜 그래? 자신감 좀 가져. 걔네 집에서도 별로 반대 안 할 거야. 실은 걔 7년 연애하고 여자친구 바람나 헤어졌었거든. 그 뒤로 집에 딱 비혼 선언하고 3년 동안 여자도 안 만나고 일만 했어.
평생 아들 하나 있는 거 혼자 살 뻔한 거 그래도 결혼이라도 하겠다는데 환영하지 않을까? 그 남자 사정을 듣고도 그 집에서 저를 환영할 거란 생각은 안 들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동생이 거리낌 없이 재혼을 밀어붙여준다는 것도, 그 남자도 애딸린 이혼녀인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도, 남자라면 실문이 나서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더니 제게도 좋은 인연이 있긴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재혼을 결심하게 된 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상하게 전과 달리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우야, 왜 그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아니, 기분 좋았어. 근데 엄마가 보기엔 지금 진우 기분이 무척 안 좋아 보이는데. 엄마, 삼촌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 어? 나도 아빠 가지고 싶어. 삼촌 같은 아빠 가지고 싶어. 그 사람에겐 미안하지만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저는 남편 없이도 충분히 살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아빠가 필요하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먼저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했습니다. 제 감정, 그리고 아빠가 필요한 아들,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하면서요. 다행히 남자는 기쁘게 받아주었고 제 남편이 된 거예요. 이혼 후 2년 만의 일이었고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죠. 물론 그 사이에도 전 남편과는 간간히 연락하긴 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수술했다는 소식에도 뒤늦게 연락한 점이나 친정 식구들과 마주칠까 껄끄럽다는 이유로 병문안 한 번 안 온 이유로 애아빠 대접도 인간으로도 대접하고 싶지 않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다 제 결혼 소식을 들었는지 생전 안 하던 연락을 했더라고요. 재혼했다며? 그것도 처남 친구인 의사 물어서. 그래서 뭐, 축하한다 박수라도 쳐주려고 전화했어? 당신한테 축하받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용건 없으면 끊어. 이야, 팔자 폈겠다 이유정. 의사 남편 만나 재혼할 줄 누가 알았겠냐. 의사 남편이면 나보다 더 바쁠 텐데 네가 바라는 그 애 아빠 역할은 제대로 하든. 당신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차라리 잠을 안 잘지언정 애랑 하루에 1시간은 꼭 시간 보내. 당신 애 잘 있는지 그건 안 궁금하고 내 재혼 상대가 궁금하지? 더는 할 얘기 없으니까 끊어. 바빠. 오랜만에 온 전화인데도 반가운 마음이 전혀 안 들었던 걸 보면 전 남편에 대한 정이 다 떨어지긴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걸 숨기고 싶지 않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불쾌해하며 아들 문제가 아니면 상종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시덥잖은 일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저러나 싶어 지인에게 연락해 물어보니 남편 신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진호 아빠, 상간녀 남편한테 고소당해 권고사직 당했어. 권고사직이요? 알고 보니 상간녀 남편 쪽에서 꽤 오래전부터 알고 준비해온 모양이더라. 이사 조카라던 그 상간녀도 그 일로 같이 권고사직 당하고 진호 엄마 재혼에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재뿌리는 일인가 싶어 말 안 했지. 아, 고마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무슨 일 있나 싶은데 묻기는 싫고 뭐 아시는 거 있나 싶어서 연락했어. 진호 아빠한테 연락 와? 참나, 양심도 없다 그 양반. 자기 관계 파투 났다고 잘 사는 진호 엄마한테도 어깃장 놓으려고? 진호 엄마 절대 받아주지 마. 그런 남자들 평생에 계집질하는 버릇 못 고친대. 내가 남편도 있는데 뭐하러 계집질하는 별 볼 일 없는 전 남편 받아주겠어?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듯 후련했지요. 크게 웃으며 신난 제게 남편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확실히 하려면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해.
전에 없이 진중한 얼굴로 제게 한 이야기에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 당황한 남편이 왜 우냐고 달래주었는데 저는 고개도 못 들고 고맙다는 말만 하며 울었죠. 확실히 그건 남편 말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남편의 제안은 바로 아들의 친양자 입양이었습니다. 아들을 친자식으로 키우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핏줄도 아닌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싶다는 재혼 상대에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일단 남편의 동의를 얻거나 남편 쪽에서 친권을 뺏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남편은 순순히 따라주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며칠 후 보란듯이 갑자기 애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으니 오히려 싸울 일만 더 남았던 거지요. 애 아빠라 마냥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고 애도 딱히 싫다는 말을 안 하기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야, 아빠랑 있다가도 재미없거나 심심하면 엄마한테 연락해. 엄마가 바로 데리러 갈게. 아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솔직하게 안 가고 싶다고 하는데 가기 싫은 표정을 하면서도 길은 나섰어요. 그렇게 근 2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나 아들을 데려다 주었죠. 그런데 애를 데려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애가 다쳐서 병원에 간다고요. 진우가 다치다니? 갑자기 왜? 별일은 아니고 그냥 팔 좀 다쳤어. 아무래도 큰 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처남이나 당신 남편 만나기 좀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데려가라고. 애가 다쳤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지. 지금 체면 차릴 때야? 그야말로 뚜껑 열린다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군요. 남편은 남동생 병원 근처에 주차를 해놓고 있었고 저는 바로 아들에게 갔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 소름이 복받쳤는지 오열하기 시작했고 팔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 바로 애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데려간 것도 저였어요. 알고 보니 팔이 빠진 상황이었고 싫다는 애 억지로 잡아 끌다가 전 남편이 벌인 짓이었죠. 팔을 다시 끼워 맞추는데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란 사람이 2년 만에 만나 한 짓이 애 팔을 빠지게 하는 일이라니요. 그래도 걱정은 됐는지 치료 끝날 때까지 병원 근처에 있다길래 그 길로 달려가 바로 뺨을 후려쳐버렸습니다.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을 아빠라고 기억하게 될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해. 당신 지금 미쳤어? 그래, 미쳤다. 세상 어떤 엄마가 이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 버텨. 애가 싫다고 하면 뒀어야지. 왜 애 팔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빠지게 하냔 말이야. 내가 알고 그랬냐? 일부러 그랬어? 내가 생각해서 아쿠아리움 데려갔는데 다 가서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애를 그럼 어쩌라고? 그럼 안 가면 되지. 애가 당신 비위 맞춰주러 갔어? 당신 아빠 놀이 하는데 기분 맞춰주러 갔냐고. 애가 싫다고 하면 안 가야지. 왜 그걸 억지로 가게 해서. 진짜 당신이란 사람은 진우한테 눈꽃만큼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진우 만날 생각 하지 마. 진우가 당신 절대 안 만난대. 앞으로 아빠는 한 사람뿐이니까 찾지 말래. 저는 그렇게 윽박지르고 전 남편을 두고 돌아섰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헛된 바람이었죠. 그 뒤로도 전 남편은 자꾸 애한테 사과하고 싶다, 만나게 해달라, 갖은 핑계를 대며 연락했어요. 혹시나 싶어 아이한테 물었지만 아이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아이의 의사를 분명히 전했죠. 그 모든 연락 과정은 남편에게 다 공유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뭐야? 유정아, 진우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나한테 선을 딱 그어야겠어? 잘 지내자는 거잖아. 그냥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안 봤어?
이혼 밥 먹듯이 하는 헐리우드 스타들 못 봤냐고. 다들 이혼하고도 친구처럼 얼마나 멋있게 사냐. 우리도 좀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왜? 당신이랑 그렇게 지내서 내가 얻는 이점이 단 1%도 없는데 대체 내가 왜? 너 은근히 고지식하고 꽉 막힌 구석 있는 줄 알지만 잘 생각해봐. 이게 진우한테도 좋은 거라니까. 진우가 친아빠인 나를 저렇게 멀리하는 거 너 탓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라고? 좀 열린 마음으로 지내자, 어? 그래도 너랑 나랑 산 세월이 8년인데 같이 만나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가고, 어? 그림 좀 좋아. 그거 보고 자란 진우한테는 또 얼마나 좋겠냐? 퍽이나 좋겠다. 분명히 말하는데 진우 지금 내 남편이랑 사이 너무 좋아. 자기 아빠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마중 나가고 세상에서 나보다 아빠가 더 좋대. 당신 진우랑 살면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 당신은 벌써 잊은 거야? 우리 이혼할 때 진우 심리상담소 찾았던 거. 진우가 그림 그림해서 우리 가족 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당신. 까만 점으로만 구석에 남은 당신 말이야. 진짜 진우 위하고 싶으면 당분간 좀 찾지 마.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 저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봤자 들어 먹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요. 그 뒤로도 날씨가 좋다, 진우가 좋아하는 빵집 알았는데 같이 갈까 시덥잖은 연락이 많았어요. 차라리 차단을 할까 싶었는데 남편이 그러지 말라더라고요. 일단 최대한 오는 연락은 막지 말고 그대로 받아두라고 했죠. 무슨 일일까 했는데 며칠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계속 그렇게 연락을 하던 전 남편은 기어이 남편이 바랐던 대로 선을 넘었거든요. 야, 이유정! 너 그렇게 나 쉽게 잊지는 못할 건데? 무슨 또 쉰소리를 하고 있어. 더위 먹었어? 우리가 막판에 사이가 좀 안 좋긴 했어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맞았잖아. 뭐가 맞아? 알면서 뭘 물어. 아무리 천년 원수여도 몸정은 못 잊어. 결국 만나면 몸정해진다는데 나 안 그립던? 내가 밤에는 좀 세잖아. 어? 야, 김진태. 너 지금 너가 무슨 소리 하는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너 백주 대낮부터 취했어? 네가 너무 네 감정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내가 현실적으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가물가물할 일은 아닐 텐데 전 그렇게 기억 안 난다 치면 내가 모텔 한번 가줄 수도 있고. 그 길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던지요. 그 일은 너무 민망해 남편에게 바로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자꾸 불쾌한 문자와 연락이 왔고, 뭐가 됐든 일단 전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다 저장하고 녹음부터 하라던 말에 남편에게도 털어놓았죠. 남편은 통화 녹음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더니 바로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와 스토킹으로 고소장을 넣은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도움을 받아 전 남편에게 친권상실 청구 소송도 했죠. 친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니라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권을 빼앗는 데만 집중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 거라고 했어요. 야, 이유정! 감히 나를 고소해? 감히? 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 더러운 짓을 해놓고 그럼 내가 그냥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당장 취하해. 성범죄 걸리면 나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 줄 몰라? 어렵게 들어간 회사야. 나 여기서도 잘리면 끝이라고. 그거야 그쪽 사정이죠. 끝이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너 진짜 이럴래? 뭘 바라는데?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다시 연락 안 할 테니까 고소 취하만 해줘. 그럼 나도 원하는 거 하나 분명히 말할게. 진우 친권 포기해. 뭐? 어차피 당신 앞으로도 진우 위해서 해줄 거 없잖아. 기어이 아빠 자리까지 빼앗겠다. 어차피 하는 것도 없던 아빠 자리잖아.
아쉬울 것도 없으면서 왜 그래? 전 남편은 분한 듯 한동안 말이 없더니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물 건너 가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 문자 하나 달랑 오더라고요. 알았으니까 합의해. 그렇게 전 남편의 끈질긴 부자의 끈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정말로 제 아들을 친양자 입양을 해주었고 정리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면서 물었어요. 내 자식 위에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뭐야? 당신 자식 아니고 내 자식. 당신도 진우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니까 진우까지도 확실하게 내 울타리 안에 넣어두고 싶었어. 그 뒤로 저는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요. 10살이 된 아들은 제 아빠와 새로운 취미가 생겨 일주일에 3번씩 테니스를 배우러 다닙니다.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작은 병원 개원에 시간적 여유도 많아졌거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저한테도 이런 복이 굴러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나요? 그토록 제가 원하던 삶을 얻었으니 앞으로도 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